이 가야는 흔히 수수께끼의 왕국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죠. 또한 이제 다른 말로 철의 왕국이라고도 할 정도로 이제 철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결국 이제 임나 일본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가야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야는 흔히 수수께끼의 왕국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죠. 또한 이제 다른 말로 철의 왕국이라고도 할 정도로 이제 철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결국 이제 임나 일본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본인들이 과거 메이지 시대에 고대 야마도에가 가야를 점령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메이지 때 일본이 한국을 대한제국을 점령하는 것이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이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제 이 논리로 한국을 침략했는데, 그 한국 침략의 가장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가야가 바로 옛날 그 임나다. 야마도에가 가야를 점령해가지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설이 가야가 곧 임나라는 가야 임나설이죠. 요 부분 때문에 가야사가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369년에 야마도에가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를 설치했고, 이것이 562년까지 그 한반도 남부를 약 200년 동안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요 학설을 추종을 하면서도 겉으로까지 드러내기는 좀 부담이 가니까 여러 가지 말로 교묘하게 이제 바꾸면서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헷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큐슈 지역에 답사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큐슈 남부에 이제 미야자키현이라고 있어요. 근데 미야자키현에 갔다가 아내하고 둘이 이제 배낭 메고 다니는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미야자키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약 이제 1시간 정도 가면은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이라는 곳이 나와요. 한자로 서도원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수백 개의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분군을 제가 이렇게 답사를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고분군, 어디 중요한 고분군 아래에 그 사진하고 설명문이 붙어 있는데, 그 설명문에 뭐가 있냐면 1912년에 일제가 이제 대한제국을 점령한 지 2년 후죠. 그 1912년에 일본의 이제 도쿄대학, 동경대하고 그다음에 교토대학, 이 경도대죠. 이 두 대학이 일본의 양대 이제 명문 대학이라고 일컫는 곳이죠. 이 두 대학하고 국내성은 그 일본 왕가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관련 그 관청입니다. 요 세 기관이 합동으로 이 사이토바루 고분군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그 한 대학도 아니고 일본 최고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면은 이 동경대하고 교토대인데, 이 두 대학과 일왕가를 관장하는 국내성이 공동으로 발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굴자 명단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만희류, 그 식민사학 조금 공부한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금서룡이라고 부르는 이만희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진까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왜 놀랐냐면,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을 일본에서 그 황조 발상지의 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황조, 일본 천황가 발상지의 땅이다. 일본 천황가가 바로
그 사이토바로 거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그 무덤 수백 개의 무덤을 축조한 시기가 3세기 말에서 6세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생각해 보면 그곳이 일본 그 왕가의 발상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가 발상지의 무덤을 발굴했더니 가장 이른 무덤이 3세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왕가는 빨라야 3세기 말에 처음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마니시류, 그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 이마니시류가 거기 발굴에 참여했으니까 일본의 야마도웨가 빨라야 3세기 말에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그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야마도웨는 그 서기전 660년에 시작한다. 그것도 날짜까지 딱 찍어가지고 660년 2월 10일에 야마도 왕가가 시작했다. 라고 1000년을 끌어올린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이마니시류를 비롯한 당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집단 사기꾼들이에요, 일종의. 이게 제가 이제 과장이 아니라 예전에 2000년도에도 일본의 어떤 고고학자가 자기가 유물을 파묻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굴했다고 하는 신의 손이 있었죠. 그게 국제적으로도 큰 사건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물을 다 발견했어요. 근데 나중 보니까 자기가 몰래 파묻어 놓고 자기가 이제 발굴을 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세계 고고학계에서 이 도굴꾼들이 몰래 도굴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고학자가 자기가 파묻어 놓고 그 자기가 발견한 경우는 전 세계 초유의 사태인데요. 이런 일이 왜 있을 수가 있겠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물증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고고학계 자기들끼리 글로는 남기지 않았어도 뭐 술자리나 말로는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저거 다 우리가 갖다 놓은 거고 조작한 거고 한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 이건 고고학은 조작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함쳐놓고 발견했다라고 해서 당시 일본 고고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그 신의 손이 그 인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키노 타다시라고 이제 한자로 관야정이라고 쓰는 동경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한국 건너와가지고 뭐 평양이나 황해도 일대 발굴하는데 세키노 타다시가 가는 곳마다 마치 유물이 발이 닳는 것처럼 한나라 유물, 낭랑 유물이 계속 그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세키노 타다시를 남한의 강단사학자들하고 남한의 강단 고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대단히 이제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이마니시류가 1912년에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는 사이토바루 고분군 발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예요. 학자라고 볼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 발굴에 참여했으면은 아, 일 왕가의 시작은 3세기 말에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한국에 건너와가지고는 가야가 임나다, 뭐 369년부터 뭐 점령했다라고 하는 온갖 이제 역사 조작을 자행했던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나중에 경성제대 이제 교수로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뒤로 이마니시류의 뒤를 이제 말종보아라고 하는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이제 이어가지고 더 악랄하게 이제 역사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이 사이토바루 고분군에 가서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사이토바루 고분군 박물관에 철모를 전시해 놨는데 그 철모가 대가야가 있었다고 하는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아요. 이건 뭐 같은 세력이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아 이쪽 지금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사이토바루 고분군, 이 고분군을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지금 야마토 왕가의 시조 집단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토된 철모로 봤을 때는 이 고령 지산동 쪽 사람들, 고령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일 왕가를 세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큐슈 지역에는 이 미야자키뿐만 아니라 큐슈 북부에 뭐 이토지마 반도라고 있는데 뭐 이토지마 반도를 비롯해서 가야계 유물이 엄청 많이 나와야 그러니까 결국 일본 왕가의 시작은
가야계가 빠르면 3세기 말에 진출해가지고 일왕가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가야계가 큐슈 지역에 진출해서 야마토 왕가를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가야계가 뭐 정벌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진출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가야가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집단적인 이쪽 세력을 뭐 방어할 만한, 막을 만한 그런 세력이 이제 전혀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그 일본 열도 내에 어떤 뭐 정치 세력이 있는 걸 갖다가 가서 이제 싸워갖고 점령한 게 아니라 그냥 무주공산에 처음에 이제 가야계가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은 212년부터 약 이제 한 270여 년 동안 가야에 관한 기록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는 건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 관련 기록은 대부분 이제 신라와 싸우는 기록들이 많은데, 신라와 싸우거나 때로는 또 이제 신라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 212년 기사를 마지막으로 한 484년까지인가 이게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기간 동안에 그 신라와 우호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요 시기가, 요 사라졌다는 시기가 3세기 초부터 시작하는 요 시기가 바로 일본 열도 내에 가야계 유적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동안에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일왕가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하나 있죠. 오사카 근처에 이제 나라, 고대수로 나라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나라에 한번 답사 갔을 때 그 나라역에 내렸더니 딱 느낌이 고대 백제에 온 거예요. 왜 그런가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차 타고 나라역에 한번 내려서 조금 걸어보면은, 아, 이게 고대 우리 선조들의 땅 백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긴 힘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때 나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 서기에는 동정이라고 해가지고 동쪽으로 정벌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나라가 수도가 됐을 때는 왜 가야계가 아니고 백제계가 주도하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뭐 이제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군초고왕하고 관련해서 이제 푸는 분들도 있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 서명주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당시 이제 야마토 왕가에서 궁을 줬어요. 그 궁의 이름이 뭐냐면 백제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의 시신에 빈자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빈궁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빈궁은 임금의 시신을 뜻하는 건데, 이때 외왕, 야마토 외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대빈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백제 대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백제궁 근처에 강이 하나 흘러요.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백제천, 이게 백제강이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을 하나 졌습니다. 그 절의 이름은 뭐겠어요? 백제사 이런 거죠. 그 나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야마토의 왕가는 그냥 백제예요. 그러니까 중국 양서에 담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제는 도읍을 고마라고 하고 나머지 그 행정구역을 22개 행정구역을 담노라고 하는데, 왕의 종족과 자제들이 나누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곧 당시 야마토 외에는 백제의 담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러 그 일본 서기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하고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야마토가
상당히 백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는 백제를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제 남한 강단 사학자들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본 열도에 가보면은 무수히 많은 유적 유물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 자체는 상당히 이제 주종 관계를 거꾸로 쓴 역사서이긴 합니다만, 그 일본 서기에서도 일부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고, 이런 일본의 수많은 유적 유물들을 한번 찾아서 다녀보면, 가야가 어떤 나라인지, 백제가 어떤 나라인지, 자연히 알 수가 있게 되고, 고대 가야계와 특히 백제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일본 고대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적유물 발굴만 해도, 답사만 해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미야자키현에 갔다가 이제 우연히 이 하이토바루 고분군을 발견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죠. 그러니까 이 고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일본에 유학해서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그중에 일본 구급파 돈 받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죠, 요즘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유학하고 했을 때는 이런 유적지 답사를 뭐 해봤을 텐데, 일체 이 하이토바루 고분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일본은 중국하고 다른 게, 중국은 모든 이제 출판물 이런 걸 갖다 당에서 다 이제 규제를 하죠. 중국 각지에 가보면 이제 신화 서점이 있는데, 이 신화 서점이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도서의 발행부터 이 유통까지 공산당에서 다 장악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입장하고 다른 책이 나오기 힘든데, 일본은 외형상 이제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나온 책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을 제가 이 하이토바루 뭐 고분군, 큐슈의 고분, 이런 책들이 다 현지에서 산 건데, 이 현지에서 산 책들을 이제 보니까 이 현지에서 산 책들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분들은 황조의 발상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는 일왕가의 발상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세기 후반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야마토계는 빨라야 3세기 말에 가야계가 진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출은 그거보다 조금 일찍 했겠죠. 가자마자 세상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일찍 가야계가 진출해서 세운 것이 일본 야마토 왕가의 뿌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